자, 다음 우리 마이크를 사용을 할 때, 이건 이제 사용 방법에 대한 얘기도 될 수 있는데요. proximity effect, 근접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근접 효과. 근접이라는 게 가까이 붙었다는 얘기죠. 자, 마이크를 여러분 그 입에다 거의 입 가까이 대고 붙을 정도로 해서 써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보통은 노래방에서 이렇게 할 때 좀 앞사람 침도 묻어 있고 할 수 있으니까 마이크가 이렇게 있으면 그 입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있으면 좀, 좀 이상하네요. 이거 물고기인데 잠깐만요. 네, 이렇게 코가 있고, 네, 여기 눈이 있고, 네, 이렇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입과 마이크 사이의 거리, 이 거리 어느 정도 놓고 쓰시나요? 보통은 노래방에서 한 20에서 30cm? 보통 그 정도 하죠. 자, 근데 그렇게 말고 딱 붙여서 막 그 밀착해서 마이크를 썼다.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거의 이 거리가 뭐 어느 정도 할까요? 뭐 2에서 3cm 또는 뭐 1cm 이 정말 가까운 거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와 좀 이 정도 떨어뜨렸을 때와 이렇게 차이가 있을 것인가 하는 건데요. 어, 이렇게 붙여서 쓰게 되면 근접 효과라는 게 발생하는데요. 정의를 보겠습니다. 자, 양지향성 마이크 그리고 단일지향성 마이크를 음원에 가깝게 사용하면 저음의 출력이 증가되는 현상을 근접 효과라고 합니다. 즉, 저음이 내가 원래 냈던 저음보다 더 크게 녹음이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없는 저음이 더 생길 수 있는 거죠. 좋게 보면. 근데 안 좋게 보면 막 너무 막 저음 낮은 음이 벙벙벙하게 이렇게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근접 효과는요. 그래서 이 보컬 같은 경우에 근접 효과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저음이 좀 약하다. 저음을 좀 더 목소리를 굵게 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마이크를 이렇게 가깝게 대고 얘기를 하거나 노래를 부르면 저음이 좀 더 강화되는 효과가 있고요. 나는 저음을 조금 좀 줄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좀 떼서 노래를 부른다면 소리가 저음이 좀 더 없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여기 그래프 한번 보시면요. 음, X축은 주파수입니다. 주파수예요. 주파수고 Y축은 게인, 아까 말씀드렸던 증폭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 숫자가 잘 안 보이실 테니까 보여드리면요. 이 가장 밑에 있는 검정색은, 요게 6mm니까 이게 0, 거리가요. 잠깐만요. 저도 숫자가 지금 잘 안 보여서, 네. 요거는 60cm입니다. 이게 0.6mm로 되어 있는데 이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미터 같은데요. 60cm. 예, 60cm 떨어뜨렸을 때는 이렇게 저음이 이 정도로 증폭률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낮은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은요, 한 5cm, 5cm 거리에서 했더니, 노래를 불렀더니, 저음 쪽이, 다른 데는 그대로 있는데, 저음 쪽이 좀 강화가 됐습니다. 다음 이건 더 강화된 것은요. 이건 2.5cm. 네. 그 다음에 이것은 3mm예요. 네, 3mm면 거의 입안에 넣고 한 수준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가까이 하면 할수록 저음이 더 크게 녹음이 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근접 효과입니다. 여러분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를 때 한번 또는 이제 마이크를 사용할 때 한번 일부러 가까이 대고 또 멀리 떼고 한번 그 음감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팬텀 전원, 네, 앞에서 말씀드렸죠. 팬텀 전원은 컨덴서 마이크에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고요. 자, 이 팬텀 전원은 이제 따로 별도로 구입을 해서 48V를 그런 전원을
구입을 해서 쓰기도 하지만 보통 그 믹서 아래쪽에 보이는 이 그림이 이제 믹서인데요. 이 믹서에는 팬텀 전원이 다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믹서에는 팬텀 전원이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믹서에 이 컨덴서 마이크를 연결하면 큰 불편 없이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음 차단 필터입니다. 자, 마이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음악 다 사용하는데요. 음성 위주의 어떤 마이크, 음성 위주를 주로 쓰는 마이크 같은 경우는 저음이 너무 들어가게 되면 그 명료도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음을 조금 이제 감소시킬 수 있게 마이크 자체에서 그 스위치가 달려있는, 필터가 달려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 보시면 여기 20, 40, 80, 160인데요. 여기 이 스위치가 위치하고 있는 곳 이하에 그 이하의 주파수를 감소시키겠다. 소리를 줄여서 녹음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주파수 특성 그래프를 보면은 이렇게 어떤 특정한 지점을 기준으로 이 개인이 이렇게 개인이 아래쪽으로 하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를 가지고서 특정 주파수 이하를 감소시켜서 명료도를 높이기 위해서 또는 아주 뭐 낮은 쪽의 어떤 저음이 그 건물이라든가 공연장에서 들려오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걸 줄이기 위해서도 이런 저음 차단 필터를 마이크에서 쓸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출력값은 아까 그 뭐 10dB 감소시킨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마이크에 보시면 마이너스 10dB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마이너스 10dB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 스위치를 작동을 시키면 10dB 작게 녹음이 되기 때문에 아주 큰 소리를 우리가 녹음할 때는 이 스위치를 작동시키고 사용을 해야지 됩니다. 뭐 사용을 해야 되는 건 아닌데요. 예,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너무 뭐 큰 소리, 뭐 폭발음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녹음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그 소리가 찢어지는 소리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걸 이제 경우에 따라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마이크 사용할 때 이제 몇 가지 보조기구들이 있는데요. 진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이크를 이런 곳이나 또 이런 곳에 부착을 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끈이 고무줄이에요, 이게. 예, 고무줄이라서 이 전체적으로 마이크가 아니라 그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흔들리더라도 이 고무줄로 인해서 완충이 돼서 마이크 자체에는 진동이 전해지지 않도록 하는 그게 우리가 진동 방지용 보조 기구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꼭 필요한 게 그 바람 소리가 마이크로 들어가면 그 대부분 좋지 않습니다. 뭐 일부러 내가 바람 소리를 녹음하겠다 이런 게 아닌 이상 여러분 그 태풍이 막 이렇게 불 때 뉴스캐스터가 뭐 바닷가 나가가지고 뭐 지금 뭐 바다에 파도가 많이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 들고 있는 마이크를 한번 보세요. 그런 마이크에 보면은 이런 거 무슨 털실 뭉치 같은 게 마이크에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윈드 스크린이라고 하는 건데요. 바람을 막아주는 그런 그 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그 여러분들 겨울에 이렇게 약간 털 북실북실한 그런 외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감이 거의 비슷해요. 그 플리스 자켓 같은 거. 그래서 저게 있으면 저걸 이제 마이크에다 끼우는 겁니다. 자, 이렇게 끼우면 그 소리가 바람 소리가 마이크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팝필터라는 게 있는데요. 이 팝필터는 그 우리가 말을 할 때 이렇게 입에서 바람이 세게 나가는 소리들이 있어요. 뭐 뭐 이런 것들이 입바람이 굉장히 세게 팍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런 소리가 그 마이크로 직접 들어가면 되게 듣기 싫은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마이크에다 대고 가까이 대고 프 한번 해보세요. 되게 거슬리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리를 방지해주기 위해서 이 앞에 동그란 게 있는데 이게 팝필터라는 것입니다. 이 검정색 원판에는요 망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조금 과장해서 그리자면 이렇게 그물처럼 아주 촘촘한 그물처럼 뭐 망사 같은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여기서 이제 걸러주는 그런 천이죠. 자, 이게 이제 팝필터 마이크 보조 기구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용도별 마이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소리를 어떤 환경에서 녹음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마이크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자, 어떤 환경에서 어떤 마이크가 사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이 그림은요, 샷건 마이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이크가 굉장히 길죠. 이 길이가 굉장히 길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이는 뭐 얼마 정도냐? 이건 마이크에 따라 다른데요. 아주 긴 거는 뭐 50에서 60cm 짜리도 있고요. 그 이상 되는 것도 있습니다. 긴 막대기처럼 되어 있는데요. 이 마이크의 용도는 예리한 지향성입니다. 즉 어떤 한 방향으로 굉장히 소리를 민감하게 녹음하고 싶다. 그 대신 옆쪽에서 오는 소리는 최대한 차단하고 이쪽 정면에서 오는 소리만 녹음하고 싶다라고 할 때 쓰는 것이 샷건 마이크입니다. 자, 이 대형 라인 마이크 같은 경우 이제 뭐 라인 마이크라고도 하는데요. 거리 계수는 3.2 정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앞에 그 샷건 마이크와 비슷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이 파라볼릭 마이크라는 것도 있습니다. 파라볼릭 마이크는 마이크 주변에 약간 원반 같은 접시 모양의 어떤 구조물을 붙여서 소리를 이렇게 옆에서 오는 소리까지 이제 가두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단면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접시 모양으로 된 것을 있으면 이게 소리가 이 옆으로 지나가는 소리까지도 마이크로 다 수음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지금 이 오른쪽 그림 보시면 그 운동 경기장 같은 데서 옆에 이렇게 라인 옆으로 이게 녹음하는 사람들이 막 그 뛰어다닙니다. 이게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그 공 있는 부분 있잖아요. 선수나 공 있는 부분을 따라가면서 그쪽 방향의 소리만 집중적으로 녹음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마이크를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외국의 그 축구 경기나 이런 거 그 중계할 때 한번 선수들 말고요 옆에 라인 쪽에 한번 보시면 이런 마이크 들고서 그 녹음하는 그 오디오 그 담당자들이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이제 앞으로 경기 보실 때 한번 이런 것도 봐보도록 하세요. 아, 그리고 또 이런 그 파라볼릭 마이크 쓰는 데 중에 하나가 또 조류 탐사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씁니다. 조류 탐사라는 건 이제 새소리 녹음할 때 새들이 저기 나무 위나 이런 데 멀리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리 녹음할 때는 일반 마이크로 녹음하면 녹음이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이런 파라볼릭 마이크 가지고 그런 새소리 녹음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다음 이제 용도별 특수한 마이크 몇 가지 좀 더 보겠는데요. 자, 바이노럴 녹음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사람이 귀로 듣는 소리와 똑같이 녹음을 하기 위한 특수한 마이크입니다. 우리가 마이크로 녹음하는 것과 귀로 듣는 것은 달라요. 마이크하고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똑같은 소리가 이렇게 오더라도 마이크는 그냥 이렇게 소리가 들어가는데 사람 귀로는요, 얼굴에 의해서 변형이 일어나요. 얼굴에서 변형이 일어나서 우리 HRTF라는 용어 있었죠? Head Related Transfer Function. 그래서 귀로 듣는 소리는 마이크로 녹음한 소리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 그럼 이 귀로 듣는 소리를 그대로 녹음하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귀에다 마이크를 장착하자. 네, 이렇게 된 겁니다. 두 가지 방식인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이어폰처럼 귀에 끼는 겁니다. 자, 이건 이어폰이 아니고요. 이 부분이 마이크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얼굴에 변형된 소리를 그대로 녹음하는 방식이 있고요. 아니면 아예 이렇게 사람 머리 모양으로 모형을 만들어서 귀 부분에 마이크를 장착하는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자, 이런 그 바이노럴 녹음 같은 경우는요, 요즘에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 이 바이노럴 녹음을 해서 올려놓은 뭐 ASMR 이런 것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ASMR 말고 바이노럴 녹음이라고 된 거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이런 타입의 마이크로 녹음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들을 때는 반드시 헤드폰으로 들어야 됩니다. 이 바이노럴 마이크로 녹음한 것은 반드시 헤드폰 청취가 필수예요. 헤드폰으로 청취하지 않으면 녹음할 때 이미 한 번 변형된 소리를 내가 스피커로 들으면 한 번 더 변형이 돼버리기 때문에 입체감을 못 느껴요. 어, 헤드폰으로 청취를 해야 입체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바이노럴 마이크 썼을 때 필수 조건이에요. 자, 다음, 자, 여기까지 이제
하나의 마이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운더리 마이크라는 게 있습니다. 바운더리 마이크는 책상이라든가 이런 데 올려놓고 쓰는 마이크인데요. 마우스처럼 납작하게 생겼습니다. 자, 이 마이크는 컴퓨터 효과를 없애는데 사용을 하죠. 컴퓨터 효과. 자, 컴퓨터 효과가 뭔가요? 네, 가까운 곳에서 반사음이 생겨서 나타나는 그런 효과인데요.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바운더리 마이크를 사용을 하게 되면 반사음이 없기 때문에 반사음을 수음하지 않기 때문에 컴퓨터 효과를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메저먼트 마이크, 측정용 마이크인데요. 이 측정용 마이크는 물론 뭐 내부적인 감도라든가 이런 것도 다르지만 외양 생긴 걸로만 봐서는 앞부분이 굉장히 뾰족하고 날카롭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마이크 모양으로 소리가 이렇게 마이크로 들어올 때 마이크 모양 때문에 또 변형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큰 이렇게 마이크가 있다. 그러면 여기 소리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 안에서 변형이 돼 가지고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측정용으로서는 좋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측정용 마이크는 이렇게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앞부분이 굉장히 다른 구조물 없이 뾰족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음 이제 그 라발리에 마이크, 우리 보통 뭐 핀 마이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정식 명칭은 이제 라발리에 마이크입니다. 이렇게 옷이라든가 이런 데 꽂아놓고 쓰는 이런 마이크 보고 라발리에 마이크라고 하고요.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라발리에 마이크, 그냥 라발리에, 뭐 라브라고 하기도 하고 라펠 마이크, 또 클립, 바디, 컬러 마이크, 넥 마이크, 퍼스널 마이크 이게 다 같은 그 것을 일컫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혹시 뭐 별건 아닌데 이제 혼동하지 말라고 제가 이거 넣어놨습니다. 다음은 이제 구즈넥 마이크라는 게 있는데요. 구즈넥 마이크는 이렇게 책상 위에서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거 있죠. 이게 이제 마음대로 구부릴 수 있고요. 자, 이걸 보고 구즈넥 마이크라고 합니다. 자, 구즈넥이라는 이제 거위, 구즈가 거위고요. 넥은 목이죠. 거위 목처럼 잘 휘어진다라고 해서 구즈넥 마이크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이제 본 컨덕션 마이크라는 게 있는데요. 본 컨덕션 마이크는 본은 뼈죠. 뼈를 통해서 전도되는 마이크인데 우리 보통 이제 골전도 마이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골전도 마이크는 우리가 머리가 이렇게 있을 때 머리 뼈 있죠, 뼈. 소리가 이렇게 들어오면 물론 이렇게 귀로 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이 뼈 자체를 진동을 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이 뼈의 진동, 그 진동을 우리가 감지를 해서 그 진동을 전기 신호로 바꾸는 그게 이제 골전도 마이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이크인데요. 여기 보시면 귀에 꼽는 게 아니라 뭐가 평평하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뼈나 이 피부에 접촉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납작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이저 마이크 이건 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레이저 마이크는 레이저를 쏴서 그 진동을 소리로 바꾸는 겁니다. 지금 여기 레이저가 있는데요. 레이저를 여기 윈도우 창문에다가 쐈죠. 그럼 만약에 이 안에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 얘기를 하는 것 때문에 창문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릴 겁니다. 그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이 레이저를 이용해서 감지를 해가지고 이 디텍터로 감지를 해서 이것을 이제 소리로 바꿔주는 이건 이제 일반적인 마이크는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마이크와 유사한 걸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스파이 장비로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창문 흔들리는 것도 우리가 소리로 바꿀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낱말은 뭐 듣고 이렇게 하잖아요. 말 조심하라는 얘기가 다 이래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아주 감도가 낮은 거는요. 그냥 간단하게 우리 저기 그 레이저 포인터 있잖아요. 강의할 때 쓰는 칠판에서 레이저 포인터하고 그다음에 광 센서 같은 거 가지고 아주 유치한 초보적인 것들을 만들 수도 있어요. 유튜브에 가서 보시면 검색해 보시면 이걸 간단하게 만들어 가지고 한 그런 그런 그 영상도 있거든요. 관심 있으면 한번 심심할 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측정용 마이크 앞에서 한번 나왔었죠. 자, 측정용 마이크의 좀 약간 세부 사양을 보면요. 지금 지향성 보시면은
무지향성이에요. 그렇죠? 예, 무지향성 거의 360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주파수 특성을 보면은 굉장히 플랫하죠. 평평합니다. 모든 주파수 소리를 다 똑같이 물론 여기 약간 올라와 있지만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약간의 저 정도 오차는 네, 그냥 평평하다고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측정용 마이크도 있습니다. 네, 마이킹 기법입니다. 마이킹 기법이라는 것은 마이크의 올바른 사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이크 사용하는데 뭐 올바른 사용법이 있고 잘못된 사용법이 뭐가 있느냐? 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마이크를 처음에 만들었던 제조사가 의도한 가장 정확한 자세와 또 어떤 환경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 사용해 주는 게 가장 좋은 소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바른 사용법 알아보죠.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입과 마이크의 위치입니다. 입과 마이크의 첫 번째 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너무 가까우면 근접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느 정도 떼고 사용을 하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근접 효과를 내가 적극적으로 이용하겠다, 즉 저음을 좀 강화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또 가깝게 놓고 쓰는 방법도 하나의 요령이 되겠죠. 자, 일단 너무 가까우면 근접 효과가 생긴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위치입니다. 위치는 가장 중요한 거, 입 바람의 정면에 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런 음 있죠. 파열음이라고 하는데 이런 소리가 마이크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거슬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입 바람의 정면에는 절대 마이크를 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음 세 번째, 마이크를 잡는 법입니다. 마이크를 잡을 때 마이크 헤드를 손으로 감싸서 잡는 것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자, 손으로 감싸게 되면 왜 안 좋냐? 소리가 왜곡돼서 수음이 됩니다. 자, 아래 그림을 보시면 자, 마이크를 만약에 여기 손가락이 여기라고 하겠습니다. 네, 요건 그림을 잘 못 그려서 네, 여기 손가락이 여기를 잡았습니다. 여기를 잡으면 바깥에서 들어온 소리가 이 헤드를 거쳐서 이렇게 잘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이게 처음에 마이크를 만든 제조회사에서 의도한 그런 세팅인데요.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만약에 마이크를 이렇게 손으로 자, 이게 손이라고 하겠습니다. 손으로 헤드를 감싸서 쥐었다라고 한다면 밖에서 들었던 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 안에서 난반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소리가 원래 소리와는 다르게 좀 좋지 않게 녹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도 측정을 해보면 이렇게 했을 때의 소리와 이렇게 했을 때 소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물론 뭐 나는 감싸고 했을 때 소리가 더 좋으니 이렇게 쓰겠다라고 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렇진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마이크를 헤드를 손으로 감싸지 않는 왼쪽과 같은 사용법이 원래 사용법이고 또 더 좋은 소리가 녹음이 되는 그런 사용법입니다. 자, 다음 이제 컴필터 왜곡인데요. 자, 컴필터 왜곡은 원음과 반사음이 시간차를 두고 입력돼서 합성이 되는 경우 원음과 다른 왜곡된 소리가 들리는 현상이 컴필터입니다. 자, 이것은 반사가 되거나 또는 두 개 이상의 마이크 사용할 때 발생을 합니다. 자, 왼쪽 그림 보시면 이렇게 마이크가 책상에 아주 붙어 있는 경우에는 따로 뭐 반사음이 들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를 보시면 이 입에서 나오는 바로 오는 소리와 이 책상에 반사되는 소리가 아주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합성이 되죠. 그래서 실제 측정을 해보면 이렇게 뭔가 그 게인이 좀 변동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컴필터 현상 대부분은 좋지 않은 그런 효과를 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똑같은 상황이 마이크가 두 개 있을 경우에 마이크 가까운 쪽 그리고 먼 쪽 이렇게 가는 시간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반사되는 것과 비슷한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좋지 않은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럼 컴필터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 두 개의 마이크를 쓴다면 마이크를 X자 모양으로 설치를 하면 됩니다. 즉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런 식으로
서로 좀 넓게 우리가 마이크에서 녹음하는 소리의 폭을 넓게 여기를 다 녹음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마이크를 배치를 하지 말고 이렇게 가운데다 X자로 놓고 배치를 한다면 똑같은 그런 음폭을 녹음할 수 있으면서도 또 이 컴퓨터 효과를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책상 바닥에 설치하는 바운더리 마이크를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 반사음이 있는 이런 상황 말고요. 바닥에서 녹음하는 바운더리 마이크를 쓰면 컴퓨터 효과 예방할 수 있고요. 자, 부득이하게 여러 개의 마이크를 써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3-to-1 룰을 지키시면 됩니다. 3-to-1 룰이라는 것은 음원과 마이크의 거리를 1이라고 했을 때 마이크 간의 거리를 3, 즉 마이크를 더 넓게 벌려라 라는 겁니다. 자, 그림 보시면 마이크가 두 개 있죠? 마이크 두 개. 여기를 3이라고 한다면 마이크와 음원과의 거리는 1. 이렇게 해줘라 라는 겁니다. 자, 비율을 이렇게 3대1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뭐 1m, 3m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1cm는 좀 그러네요. 네. 자, 뭐 여기가 10cm면 여기는 30cm 이런 식으로 1대3의 비율로 해줘라 라는 것이 3-to-1 룰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마이크 사용 방법을 쭉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입하고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위치를 유지해야 됩니다. 자, 근접 효과, 파열음을 생기면 안 되니까 방지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마이크 헤드를 손으로 감싸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벽 가까운 곳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벽 가까운 곳 쓰면 컴퓨터 효과가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정제파 현상이라는 게 있어서 저음이 강조되는 현상이 있는데요. 자, 그걸 이제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 이상의 마이크를 쓸 때는 이 컴퓨터 효과가 없도록 3-to-1 룰을 지켜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